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물에 대한 TV 선도이고 지금 1에서 2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엑서지 증감을 논하라. 1에서 2로 가고 있고 뭐 3에서 4도 가고 5에서 6도 가네요. 1에서 2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범했던 실수는 우리가 엑서지를 증감을 넣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엑서지 변화를 떠올려서 U2 빼기 U1에 뭐 마이너스 T0 S2 빼기 S1에 플러스 P0 V2 빼기 V1 그리고 뭐 K2 빼기 K2 플러스 P2 빼기 P2 이거 하려고 했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다 뭐가 크고 어떻게 작은지를 어떻게 다 비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지가 중요한 건데 엑서지의 정의가 뭔가요? 엑서지는 사상태에서 이탈된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량이다. 그러면 1에서 2로 가잖아요. 1에서 2로 갈 때 압력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등압선이겠죠. 얘 등압선이고 압력이 얘는 더 큰데 압력이 사상태로 가까워지죠. 근데 이제 압력이 변하는데 그때의 온도가 이 데드 스테이트에 가까워지잖아요. 데드 스테이트가 여기인데 압력이 변함에 따라 이 온도가 사상태로 가까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엑서지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갈 때는 지금 압력이 이미 사상태에 도달을 했죠. 압력이 사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온도가 점점 감소하는 측면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3에서 4로 가는 거 역시 엑서지가 감소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에서 6으로 갈 때 온도는 그대로지만 온도는 사상태 그대로지만 압력이 어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압력이 더 멀어지죠. 이 데드 스테이트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탈된 정도가 커지는 거니까 엑서지가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일정한 비열비를 갖는 일정한 비열비 K를 갖는 이상기체가 일정한 비열비를 갖고 이상기체래요. 이상기체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기체라는데 이제 T1, P1에서 정상 상태로 운전 중인 터빈으로 들어간 터빈이네요. 터빈으로 들어가서 T2, P2로 단열 팽창을 한다. 언제 엑서지 효율이 등엔트로피 효율보다 커지느냐? 일단 등엔트로피 효율이 뭐냐면 등엔트로피니까 일단 그 선도에 엔트로피 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S고 뭐 여기 H라고 하면 어떤 동일한 등압선이 있을 때 지금 여기를 1번 상태, 여기를 2번 상태, 여기를 ES 상태.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과정이 있고 실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은 말 그대로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내부 가역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비해서 실제 과정에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단열이니까, 그 등엔트로피는 단열 과정이죠. 왜냐하면 S2 빼기 S1이 0이 되려면 이게 이제 T분의 del Q가 나와야 되는데 얘 텀이 0이 되면서, 그래서 0은 W W 닷에 M 닷에 H1 빼기 H2 이건데, 2S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고, 그러면 공급된, 그러니까 등엔트로피 과정에서의 1은 이걸 거고, 마찬가지로 단열 팽창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H1에서 H2로 가는 거니까 이게 M 닷에 H1 빼기 H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등엔트로피 효율이다. 등엔트로피 효율이고, 그리고 엑서지 효율은 아까 배웠듯이 엑서지 효율은 유입 유동 엑서지 분의 빼기 유출 유동 엑서지 분의 이 똑같이 그 실제 상황에서 이 일을 해주면 이게 엑서지 효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뭔가요? M 닷에 H1 빼기 H2에 마이너스 T0에 S1 빼기 S2인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걸 한번 부등식을 세워볼게요. 등엔트로피 효율이 보다 엑서지 효율이 언제 더 커지나? 그러면 M 닷에 H1 빼기 H2에 다가 M 닷에 H1 빼기 H2에 마이너스 T0에 S1 빼기 S2에 이게 등엔트로피 효율보다 커질 때를 말하는 거니까 M 닷에 H1 빼기 H2 고 M 닷에 H1 빼기 H2S. 그래서 양변에 이거를 다 날려 보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1로 취해주고 양변에 각각의 분모를 곱하면 H1 H2S H1 빼기 H2 마이너스 T0에 S1 빼기 S2. 이제 얘랑 없애주면, 그리고 얘도 이항해주면 H2가 마이너스 T0 S1 빼기 S2인데 이제 마이너스 그냥 곱해줄게요. 그럼 S2 빼기 S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기체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방법을 연력학 1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해보면 항상 그 식에서 출발을 하죠. du는 TDS 플러스 마이너스 PDV다. 그래서 그리고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다. 근데 이거는 TDS
플러스 VDP죠. 그러면 얘랑 얘 식의 양변의 적분을 때려버리면 1에서 2로 가는 걸로 할게요. 아, 그리고 DH를 이제 그 CPDT로 바꿀 수 있겠죠. CPT DT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를 TDS로 바꿀 수 있을 거고, 얘를 플러스 VDP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양변을 T로 나눠주고 넘기면 T분의 CPT DT 빼기 T분의 V는 뭐예요? 이상기체에서 PV는 RT잖아요. PV는 RT니까 P분의 R이 되겠네요. 이게 DS가 될 거고, 이건 진짜 적분을 하면 S2 빼기 S1이 이게 원래 일정한 비열이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이제 일정한 비열로 가정을 하고 대부분 풀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C를 빼버리면 ln T2분의 T1 마이너스 R ln P2분의 P1인데 우리가 원 상태는 2S 상태랑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의 여기서부터 제가 바꿨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S1은 2S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1에서 2가 아니라 2에서 2S로 바꾸면 2S 2S라고 하면 P2와 P2S는 동일한 등합선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ln1이 되면서 얘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저기다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H2 빼기 H2S T0에 CP에 ln T2분의 T2S 하면 DH는 CPDT라는 걸 알죠. 그래서 CP에 T2 빼기 T2S 에다가 T0 CP ln T2 T2S니까 양변을 CP로 나눠주면 T2 빼기 T2S를 ln T2 T2S로 나눠준 게 T0보다 크게 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솔루션 확인해 보면 네, 똑같이 썼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점은 이상기체라는 거를 봤었고, 그리고 정상 상태는 별로 안 중요하고 단열 팽창한다라는 게 중요했었고요. 엑서지 효율과 등엔트로피 효율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등엔트로피 효율은 이제 등엔트로피 과정에서의 일분의 실제 과정에서의 일을 해서 이제 에너지 평형식을 통해서 이것분은 이거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엑서지 효율은 아까 그 1교시에 했던 것처럼 유동의 차이가 이제 얼마만큼의 일로 동력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거를 이제 봤으면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식 정리를 하면 여기서 1을 2s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이상기체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는 식을 적용을 하면 du는 tds-pdv, dh는 tds 플러스 vdp 식을 이용해서 각각 dh를 cpdt로 바꾸고 양변을 적분을 해서 엔트로피 변화인데 얘네가 1이 돼서 얘가 0이 된다 라는 점도 좀 어려웠죠. 그리고 얘네 역시 비엔탈피의 변화이기 때문에 비열과 온도만의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등식을 정리하면 얘네가 얘보다 커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소 까다롭지만 이게 개념이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논리대로 풀어보시고. 3번 역시나 이상기체가 나오네요. 이상기체고 일정한 비열비 K를 갖고 운동과 중력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비유동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보여라. 일단 비유동 에너지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EF는 H 빼기 H0에 마이너스 T0에 S 빼기 S0에 그리고 이게 전부죠. 네. 그러면 이상기체니까 또 이상기체 식을 이용해서 비엔탈피의 변화와 비엔트로피의 변화를 유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DH가 아까 DU는 TDS 마이너스 PDV였고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여서 이게 TDS 플러스 VDP였죠. 그러면 아까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제 요식에서 했기 때문에 양변을 t로 나눠주면 t분의 1 dh 인데 dh는 cpdt죠. 이게 ds고 t분의 v는 p분의 r이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p분의 r은 ds가 되죠. ds를 여기서 dp고 이게 ds니까 양변을 또 적분을 해줄게요. 그럼 s2 빼기 s1은 cp ln t2분의 t1인데 이제 여기서는 잠깐만요. 1에서 제로니까 제로에서 지금 사상태에서 현재 위치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S1, S0 하고 마이너스 R, Ln P1, P0 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얘를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리면 EF는 그리고 이거는 그냥 CP
t 빼기 t0로 할 수 있겠죠. cp t 빼기 t0 에다가 마이너스 t0에 cp ln t1 t0 그리고 마이너스 r에 ln p1 p0 근데 지금 보여야 할 게 저식과 같음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일단 CPT0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EF를 CPT0로 나눠보면 이게 T0분의 T 그리고 빼기 1 그리고 CPT0를 양변으로 묶어보게 되면 CPT0의 ln t1 t0고 마이너스 cp분의 r ln p1 p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을 이걸 나눠주는 걸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ln t1 t0에 마이너스 cp분의 r ln p1 p0 근데 우리가 cp는 cv 더하기 r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상기체 모델에서 이 정적 비열은 이게 3챕터에서 뭐 비리얼식 나오면서 이제 그 압축 상수가 1에 가까워지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이제 미니멈이 돼가지고 그 오로지 t에 의존하는 함수가 된다. 그리고 뭐 또 PV는 RT를 만족하는 모든 기체의 내부의 에너지는 온리 온도만의 함수다. 내부 에너지가 온도만의 함수로 바뀐다는 게 이제 이상기체 모델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줄이 실험을 해서 보였대요. 그러면 PV를 RT를 만족하는 모든 기체니까 엔탈피식이 U 플러스 PV가 되고 아까 내부 에너지는 UT가 되고 PV는 RT가 되죠. 왜냐면 다 T만의 함수가 되니까 H 역시 T만의 함수가 되는 걸 보였네요. 그럼 이걸 이제 양변을 이제 DDT로 미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DHDT는 DUDT 플러스 R이 될 거고 DHDT는 또 이상기체에서 CPT가 되고 얘는 CVT가 되고 얘는 R 그대로니까 결국 CP는 CV 더하기 R이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양변을 CV로 나누게 되면 아니죠. 양변 CP로 나눠야겠다. 왜냐면 요거를 지금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1은 CP분의 CV니까 BRB의 역수죠. 그럼 플러스 CP분의 R이 되고 그럼 K분의 K-1이 CP분의 R이 되죠. 그럼 CP분의 R을 K분의 K-1이니까 얘가 이제 로그의 연산법칙에 의해서 이 로그에 곱해진 어떤 상수는 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걸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K의 K-1이니까 요거랑 똑같아지네요. 지금 증명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으니까 증명 다 됐네요. 그래서 비유도 이거를 그래프를 제가 직접 플롯은 안 할 거고요.
이 BRB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압력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 CPT0EF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음수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0, P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에 P0, P가 1보다 작아진다는 거는 P가 P0보다 작다 이 얘기죠. 결국에는 사상태의 압력보다 얘가 작은 경우겠죠. 그래서 비유동 엑서지는 이거일 때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음의 값의 물리적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비유동 엑서지는 H 빼기 H0 마이너스 T0 S 빼기 S0였고요. 그냥 비엑서지는 뭐였죠? U 빼기 U0에 마이너스 T0 S 빼기 S0에 플러스 P0 V 빼기 V0에 이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무시하고요. 그러면 뭐 양변을 빼보겠습니다. 그 EF 빼기 E는 H는 뭐예요? PV U 플러스 PV죠. U 플러스 PV. 그러면 이거 지워질 거고 얘를 이제 U 빼기 U0에 PV 빼기 P0 V0로 놔둘 수 있겠죠. 그럼 얘 텀도 지워지면서 PV 빼기 P0 V0 P0 V 빼기 P0 V0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PV는 그대로 있고 P0 마이너스 P0 V0는 여기도 똑같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빠질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V로 묶이면서 EF를 E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E와 플러스 V의 P 마이너스 P0가 되네요. 제가 이거 유체역학을 제가 배운 적이 없어서 정확한 물리적 그 모델링은 머릿속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압력 강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동일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이게 비유동 엑서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밀폐 시스템에서 확장된 개념이 개방 시스템의 그건데 밀폐 시스템에서의 연산이 되는 엑서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될 것은 이 유동 엑서지가 발생하는 유동 엑서지의 유동일만 추가적으로 더 계산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얘가 아까 P분의 P0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P가 P0보다 작을 때, 그럼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얘 의미가 뭐냐? 어떤 에너지, 엑서지, 양수가 되어야 정상인데, 음수가 되는 이유는, 이제, 얘가, 이 유동일이, 이 비유동 엑서지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이제 음수 값을 처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렇게 유도를 해봤고요. 시간이 잠시만요. 제 질문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4번, 5번, 4번까지 풀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 강체 용기네요.
강체 용기라고 했으니까 이 강체 용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요. 부피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는 1번 상태가 있고 2번 상태가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동안 V1은 V2와 같아진다. 그래서 1의 상태량과 2의 상태량을 연관 지음으로써 V2를 알았기 때문에 이 V2를 아는 순간 다른 뭐 S2나 뭐 U2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거죠. H2나. 그래서 이 논리대로 문제를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체 용기가 있고 R134A 증기가 채워져 있네요. 그리고 1바고요.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1바고 20도네요.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32도까지 냉각을 시키네요. 과정 중에 1은 없네요. 그리고 T0는 20도고 자상태에서의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이네요. 일단 원의 상태량을 다 구하러 가야겠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단위 질량당 열 전달과 비엑서지 변화라고 했으니까 단위 질량당 열 전달. 단위 질량당 열 전달이면 0은 Q 빼기 W에 이게 지금 델타 U겠죠. 근데 이제 델타 U를 양변에 M을 나누면은 U2 빼기 U1 이게 지금 B 내부 에너지의 차이가 M분의 Q 빼기 M분의 W인데 W는 0이라고 했으니까 M분의 Q가 결국 이 B 내부 에너지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럼 R 134A 증기 원바 일단 R134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R134니까 테이블 A10에 있네요. A10에 가보면 A10에서 원바에 20도 원바에 20도니까 잠시만요. 아 20도에 원바 찾았네요. 그러면 여기서의 지금 내부 에너지가 246.67kJ/kg이네요. 그러면 U1이 246.67 kJ/kg이고 그게 이제 마이너스 32도까지 냉각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인 게 지금 2에서의 압력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2에서의 상태량을 직접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체 용기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V1을 구할 수 있겠죠. V1을 구하게 되면 0.23349 0.23349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V2로 연결이 되죠. V2는 0.23349 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니까 마이너스 32도에 0.2349를 보관하면 되겠네요. 0.2349 마이너스 32도 마이너스 32도
어디지? 잠시만요. 마이너스 32도 이상식. 지금 여기 마이너스 32도가 있고 0.23349 그게 왜 다르지? 잠깐만요. 4번. 아, 2339구나. 아닌데. 테이블 10. 0.2339. 0.233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 포함해서 또 문제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률 평형 문제까지 내일 그 다음 주에 다 풀어보고 다음 주에 종강한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소개하는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지 개념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 주까지 연습 문제 열심히 풀어보는 시간 가지면 아마 엑서지는 꽤나 숙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